자, 수강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공자인데 취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전기 쪽으로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내놓으시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금처럼 자격증 응시 자격이 강화되기 전에는 다른 과 학생들도 전기 자격증 시험을 바로 응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수업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술학과 학생하고 전기공학과 학생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더 빨리 합격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 자체가 미술학과 학생이 더 빨리 합격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전기공학과 학생이 왜 더 빨리 합격하지 않고 미술학과 학생이 더 빨리 합격을 했을 것이냐? 미술학과 학생은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강사들이 이제 짚어주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기공학과 학생은 사전 지식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연구를 하죠. 여러분,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시려면 연구가 아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 많은 강사들은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쉽고 짧고 그쵸?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그러므로 수업에서 강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 주시면 비전공자 분이라 하더라도 또는 연령대가 높은 분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업 진행 방향을 충분히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를 몇 개년을 풀어야 할까요? 기출문제만 암기하면 합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기출문제만 외워서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문제가 모두 과거에 다 출제됐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만 외워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기출문제 출제 비중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문제, 즉 기출문제를 외워서 시험장을 갔을 때 그 출제된 문제를 반드시 다 맞춰줘야. 왜? 새로 나오는 유형이나 변형된 유형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니까 다 외워서 가서 외운 거 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다 집어내야 60점, 70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되도록이면 기출문제만 다 외워서 시험장 가시는 걸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출문제만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은 3년치만 외우면 되느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1년치만 외우면 되느냐 이러시는데 그건 안 되고요. 최소 5년, 저는 여러분들께 7년을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7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외우셔야 어떻게 시험에 한번 들이밀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7년치 기출문제면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봐주시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기출문제 외우는 건 안 하시는 것으로. 그런데 혹시라도 시험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또는 나는 내용 설명이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몇 년 이상요? 7년 이상은 해주셔야 합격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유가 더 있으면 10년 이상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몇 년이요? 일반 사람들은 5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7년 이상은 해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돼 있어요. 시험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시험이 멀리 있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이 멀리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이용하든 학교 과정을 통해서든 또는 교재를 통해서든 혼자 나름대로 공부를 쭉 진행해 오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쭉 진행해 오실 때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 중요한 문제를 체크하고 메모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정리한 노트와 메모를 이용하는데 이게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돼요. 시험이 막상 가까워지게 되면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빠졌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데이터를 쭉 쌓아 오시는 게 필요하고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공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메모나 노트 정리한 게 없다 싶으시면 교재에 달라붙어 있는 요점 정리집, 인터넷에 돌고 있는 요점 정리집을 이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평상시 문제풀이 할 때, 즉 문제를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 교재에 어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교재에 100문제가 있다. 1번부터 100번까지 그걸 다 푼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문제를 풀면서 선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못 푸는 문제 또는 굳이 이것까지 풀을 필요는 없다. 왜? 난 60점만 넘기면 될 거니까.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어렵다. 과감하게 X를 크게 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아예 빼버릴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해 놓으시면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시간도 줄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효과를 또는 공부 방법을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시험이 멀리 있을 때 준비할 때 정리, 메모, 체크가 중요하죠. 그게 없다면 요점 정리집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실기시험을 한 번에 합격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효과적인가요? 실기시험은 생뚱맞은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필기시험을 바탕으로 실기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문제를 쭉 분석을 하게 되면 대략 50% 정도는 필기시험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내거나 필기시험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근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므로 필기시험 준비할 때 중간중간에 실기시험과 연관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실기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이 계산 문제가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나는 계산 문제는 안 해, 하기 싫어. 그런데 실기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를 안 하시면 합격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필기시험 준비할 때부터 계산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한 번씩 연습장 같은 데 이렇게 써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이를 반복적으로 쓰고 정리하는 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시면 실기시험 보실 때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과목부터 공부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인 공부 순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들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전기 쪽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고요, 비전공하신 분이 계시고 공부 시간이 부족하신 분도 계십니다. 공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시거든요. 그럼 전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인 기본 내용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기적인 기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초부터 기본 과목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년제 또는 2년제 학과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전기과에 막 들어가게 되면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기기 전력공학으로 진행을 하죠.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일반 학과 과정에서는 잘 진행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하신 분들은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비전공자분들의 경우 전기적인 기본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기자기학이나 회로이론부터 진행하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어려움은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공부할 시간은 조금 주어지고 내가 뭘 좀 알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럴 땐 되도록이면 회로 이론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로 이론이 전기 쪽 어떤 시험에 보게 되면 가장 근간이자 가장 기본 바이블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회로 이론을 공부를 좀 해줘야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 이론이 안 된 상태에서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공하신 분들은 회로 이론을 먼저 하시고 상대적으로 전력공학이 어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 받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로 이론 공부할 때 고생 좀 했고 전력공학 공부하면서 자신감을 붙이고 그 다음에 기기 공부하고 자기학 공부하고 마지막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을 공부하시면 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이 너무 없다. 너무 늦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또는 나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진 않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 쉬운 과목부터 하셔가지고 6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즉 그런 과목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기학이나 회로 이론이라는 어떤 수식적인 개념이 좀 필요한 과목이 힘드신 분들은 한테 이러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력공학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합쳐서 한 30점 정도가 맞춰져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 15개, 얘 15개, 그러면 30개가 맞았으니까 나머지 세 과목에 30점만 맞으면 되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얘네 둘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전기기기가 회로나 자기학보다는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얘 하시고 그 다음 이쪽에선 꽈락만 좀 피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과목부터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공부 과목 순서를 정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를 필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 이쪽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왜 내가 이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꼭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력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기 자격증을 또는 전기기사 필기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